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6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아버지의 자전거입니다. 아버지의 자전거는 2009년 작품이고요. 글작가는 이철환, 그림작가는 유기훈입니다. 네. 이 그림책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주의 그림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제는 공생의 삶.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분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림 작가인 유기훈 님이 판화 전공을 하셔서 여기 그림 전반에 흐르는 느낌이 판화의 느낌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보시면 뭐 저렇게 어지럽게 그려놨지 이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판화의 느낌을 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입니다. 고물상을 하는 주인공의 집에 아버지가 사용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전거로 이제 고물을 수집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는 수레를 끌며 걸어서 고물을 수거하러 다녔는데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요?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네가 도둑이야 이렇게 하나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찾아낸 자전거를 아버지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같이 갔어요. 자전거를 찾으러. 그랬는데 아버지는 보시더니 왜 본인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앞표지하고 뒷표지가 있습니다. 앞표지에 눈이 막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언덕길 같아요. 그죠? 네. 언덕길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버지, 그 다음에 뒤에 주인공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대적인 배경이 아마 저희 어린 시절 같아요. 굉장히 절대 빈곤의 시대고, 그리고 집들은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고, 슬레이트 지붕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요. 네. 그런, 반자촌 같은 그곳을,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지고요. 소표지에 보니까, 여기 집이 촘촘하게 돼 있죠. 네. 이런 산동네에 제목은 아버지의 자전거입니다. 아버지가 뭔가 자전거에다가 물건을 싣죠. 다니시면서 이제 고물을 수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고물상을 합니다. 아버지 자전거 뒷모습 보니까 여기에 물건을 많이 실었죠.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고물을 수집합니다. 아버지의 고물상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로봇도 있고 장난감 총도 있습니다. 곰보 자국이 난 축구공도 있고 알록달록한 비행 접시도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고물상 앞마당에 나갔던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누가 자전거 빌려갔어? 아니요. 자전거가 안 보이는데 가게 안에다 들여놓지 않으셨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일상적으로 가게 밖에 두시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보아요. 그런데 그렇게 놔둔 자전거가 없어졌다는 거죠. 아버지는 자전거를 찾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녹슨 고물 자전거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옆에 있는 빈터와 마을 꼭대기, 언덕 아래 시장 입구까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자, 자전거를 찾기 위해서 뒤지다 보니 아버지는 걸어가셔야 되죠. 예.
하지만 자전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풀 죽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여기 2페이지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교문 밖으로 나오다 솜사탕을 파는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아저씨의 자전거 위에는 오리궁둥이 같은 솜사탕이 꽂혀 있었습니다. 자전거의 시선이 멈춘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전거 핸들에 녹이 쓴 모양새며 오른쪽 페달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까지 아버지 자전거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떤 아저씨가 아버지 자전거에다 솜사탕을 팔고 있어요. 뭐? 자세히 봤어? 아버지 얼굴에 기쁨과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자전거가 틀림없어요. 나는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아버지는 하던 일을 놓고 나를 앞세웠습니다. 학교 앞은 하교하는 아이들로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기요, 저기 저 자전거.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전거를 가르쳤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전거 쪽으로 주저주저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뒤로 주축 물러섰습니다. 네, 이 장면입니다. 솜사탕을 파는 아저씨는 자전거 뒤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와 추운 거리에 쪼그려 앉아 시들한 김치 하나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어서 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아저씨의 슬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정이가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꼭 수술 받을 수 있겠죠?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유정이 병원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아저씨는 엄마 등 뒤에서 잠이 든 아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새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자전거가 아니다. 아버지, 우리 자전거 맞아요. 아버지 자전거잖아요.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래도 글쎄, 우리 자전거 아니다. 아버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를 잃어버린 뒤로 아버지는 걸어다니며 고물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몹시 힘들어 보였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졌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앞마당에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여기 좀 나와봐요. 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자전거가 눈을 맞으며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자전거 옆에는 대문으로 향하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지에 담긴 빨간 사과들이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소복소복 흰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 자전거 가져갔던 분이 감사의 표시로 자전거 뒤에다가 사과를 두고 가셨네요. 자, 그리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주인공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책 표지에 보면 아버지가 주인공을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모습은 그와 똑같이 아버지가 주인공을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가는 옆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요. 그 이웃이 자전거를 훔쳐갔다고 볼 수도 있죠.
훔쳐간 그 이웃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양보를 한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여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걸 우리가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그림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